대기계의 출현 1932년 9월 26일 우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산업혁명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하자. 무릇 변혁이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특별한 어떤 날에 돌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변혁의 속도란 이만저만 빠른 게 아니어서 18세기 중엽부터 100년 사이에 생활 양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말았다. 산업혁명은 세계에 거대한 기계를 가져다 주었다. 이로 인해 기계시대 또는 기계적 문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기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는 대규모적인 도구이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일컬어지듯이 태고 때부터 도구를 만들었고 또한 여러 가지로 도구의 개량에 힘써왔다. 인간들이 저보다 더 강한 동물들을 이겨온 것은 이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도구는 말하자면 손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계는 도구의 연장이었다. 도구와 기계는 인간을 원시적인 모습에서 끌어올려 인간 사회를 자연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도구와 기계의 도움으로 인간은 보다 쉽게 물건을 만들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생산했으며 또한 더 많은 여가를 얻게 되어 그 결과 문명과 사상과 과학이 진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계와 그 부속물들이 모두 고마운 것은 아니었다. 기계는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동시에 전쟁과 파괴를 위한 무서운 무기를 생산함으로써 야만성을 발달시켰다. 기계는 굉장한 재화를 생산했으나 이 대량의 재화는 대중의 손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와 빈민들의 가난의 격차를 전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기계가 인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계 쪽이 인간의 주인으로 올라앉으려 했다. 기계는 한편으로 협력, 조직, 정확성의 좋은 습관을 가르쳤으나 다른 한편 생활 자체를 무미건조하게 바꾸어 자유가 없는 기계적인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기계가 나타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기계를 원망하는 것은 잘못이다. 죄는 그것을 잘못 이용한 인간과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았던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떤 나라건 산업혁명 이전으로 후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기계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공업문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계를 팽개쳐 버린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우리들로서는 공업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배제시키면서 기계가 낳은 부의 혜택을 향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부가 그것을 생산한 노동자들 사이에 공평히 분배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업혁명은 상층부의 국왕이나 군주의 목을 자르고 갈아치우는 단순한 정치혁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갖 계급의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고 온 세계인의 생활에까지 침투하는 하나의 혁명이었다. 기계와 공업문화의 승리는 곧 기계를 지배하는 계급의 승리를 의미했다.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계급은 동시에 통치하는 계급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토지가 유일한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는 계급, 즉 영주가 지배자였다. 봉건시대가 바로 그랬는데 그 후 토지 이외의 부가 나타나자 토지를 소유하는 계급은 이 새로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계급에게 그들의 권력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대한 기계가 나타나게 되자 자연히 기계를 관리하는 계급이 나서게 되어 지배자의 자리에 앉았다.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의 혁명이 요구됐다. 1688년 영국 혁명의 승리는 의회측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의회를 구성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지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도시에서 선출된 대상인도 약간 끼어 있었지만 대체로 상인계급 즉 중간계급은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때문에 정치 권력은 토지 자산을 소유한 지주들 손아귀에 있었다. 토지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상속되어 정치 권력도 하나의 세습적 특권이 되고 말았다. 영국에는 주머니 선거구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겨우 몇 사람의 선거인이 있을 뿐인데도 여러 명의 의원을 의회에 보내는 선거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들 선거인은 보통 어떤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그 선거구는 그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짓이었다. 또 뇌물과 투표와 의석의 매매가 성행했을 뿐 아니라 신흥 중간계급 중에서 부유한 자는 이런 식으로 의석을 매수했다. 그러나 대중은 어차피 의회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특권과 권력을 상속할 수도 매수할 수도 없었다. 그들 대중들이 특권계급과 부유층에 눌린 상태로 착취를 당하더라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의회 내에서의 투표권은 물론이고 의회에 보낼 의원을 선출할 권리조차 없었다. 물론 원외 시위운동마저 정부의 미움을 받아 폭력으로 진압되곤 했다. 조직과 힘은 물론 의지할 것 없는 그들이 고통과 가난의 술잔이 채워지면 법과 질서를 잊고 분노의 폭동을 일으키곤 했다. 그래서 18세기의 영국은 수많은 폭동이 있었고 또한 일반적인 대중의 경제 상태도 악화되어 있었다. 그런데다 소농을 내쫓고 소유지를 확대하려 했던 대지주의 시도가 경제 상태의 악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마을에 속한 공유지마저 빼앗기는 정도의 상태가 대중의 고통과 분노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회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한 데 붕괴했다. 이런 것들이 일반 민중에게 자유에 대한 막연한 욕구에 불을 당기게 했다. 프랑스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 곧바로 혁명으로 치닫는 도화선이 됐다. 영국의 국왕은 그다지 세력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프랑스에 팽배해 있던 정치 이념의 전개도 없었다. 그것 때문에 영국은 대폭발을 면했지만 그 변화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찾아왔다. 그동안의 공업체제에 의한 급속한 변화가 초래돼서 사회는 새로운 경제구조로 개편되었다. 또한 영국의 간해공업은 주로 외국인 숙련공들의 이주에 따라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대륙의 종교전쟁으로 조국과 고향에서 추방당했던 많은 프로테스탄트가 영국의 피난처를 구했던 것이다. 스페인이 네덜란드의 반란을 진압할 때 수많은 숙련공들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건너왔다. 이때 동부 영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었다고 하며 엘리자베스 여왕은 각 가정이 한 사람의 영국인 도제를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정착을 허가했다. 이 제도가 영국의 직물공업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 되었다. 직물공업의 기초가 다져지자 영국은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직포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아직도 치열한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수많은 배가 네덜란드산 직포를 싣고 영국으로 운반되었던 것이 이젠 거꾸로 영국산 직포가 네덜란드로 역류하기 시작했고 그 수량이 점점 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벨기에에서 온 왈룬, 이 왈룬은 동남 벨기에 지방 주민의 명칭입니다. 왈룬은 영국에게 직무업을 가르쳤고 나중에 위그노는 프랑스에서 건너온 프로테스탄트 피난민입니다. 위그노가 견직무업을 전했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다 수많은 숙련공들이 대륙으로부터 내왕했는데 영국은 그들로부터 갖가지 기술, 예를 들어 제지업, 유리공업, 기계 왕구 제조, 시계공업 등을 배웠다. 드디어 후진국에 속했던 영국은 국위와 국부를 급격하게 높였고 런던도 이에 따라 커졌으며 많은 상인과 유럽 업자들로 활기를 띤 중요한 항구로 꼽히게 되었다.